독일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전기차 산업보다 생태계 수준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디지털 마인드가 생산 라인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혁신 제품의 탁월한 가격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가격이라는 무기로 유럽 자동차를 경쟁에서 밀어내고 있는데 이 중국 자동차의 가격 전략 앞에 독일 자동차 업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 집중 투자해 만들어온 그 생태계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후방 산업인 배터리만 봐도 알 수 있죠. 바로 전기 자동차 생태계 수준 자체가 다른 건데요. 독일 공영방송은 이를 두고 어나더 레벨이어까지 부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독일 전기차가 얼마나 중국에 뒤처져 있냐는 이 질문은 어느 정도 전기차 생산 생태계 수준이 뒤처져 있느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자동차 제조국가 독일,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2013년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전 아시아를 강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하늘을 찔렀을 정도였죠. 한마디로 별그대 강풍이 대륙을 휩쓸었었습니다. 이 드라마 때문에 중국에서는 조류독감 유행에도 치맥이 유행을 했을 정도였으니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났던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치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중국 여성들은 배우 전지현씨가 발랐던 립스틱을 사기 위해 가게로 몰려들었었는데요. 그중 입생로랑 립스틱 주문은 폭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전지현 립스틱이 팔리는 그 과정입니다. 중국에서 보통 시장 상인들이 팔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나이 많으신 시장터 아주머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수요에 대응하며 팔았느냐는 점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거리에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검색 등을 보고 했던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빠르게 스마트폰 기술이 생활화되며 시민들의 삶의 패턴이 디지털 시대로 전환을 했던 거죠. 지금은 당연 그럴 수 있겠다 하시겠지만 이런 모습은 당시 서방 진영과 한국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이 공개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고작 2007년도였기 때문입니다. 6년 만에 중국에서 시장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포노 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당시 아침 식사를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한 후 모바일 결제를 했던 모습에 모든 이들이 신기했었죠. 당시 언론에도 보도가 되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한데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 우리도 신기했던 디지털 결제를 당시 중국인들은 쉽게 이렇게 사용했던 건데요. 이렇게 중국 시장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아날로그 시대가 없었기 때문이죠. 중국은 스마트폰 시대부터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디지털이 더 편했던 겁니다. 즉 디지털 마인드 전환이라는 과정 필요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런 중국의 특별한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전기 자동차입니다. 디지털 마인드로 무장된 중국 생태계의 강점은 빠르고 혁신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독일 매체에서 중국 전기 자동차의 안전성, 전장, 탑재된 기능 등 검증을 했지만 뛰어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었는데요. 오늘은 전기차 생태계에 집중을 해야 하니 자동차 자체에 대한 분석은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얼마나 중국 전기차 생태계가 혁신적이냐의 문제인데요. 이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 유럽의 중국차 위기감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작년 기사부터 올해 기사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위스 유력 일간지 노이어 쭈리히 짜이퉁은 2023년 12월 1일 모방국에서 혁신 국가로 중국 전기 자동차 강국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신문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는 오랫동안 중국에 특화되었었다 전하며 최고의 외국 제품을 분석하고 모방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전기차 글로벌 선도국이라 자칭하고 있고 얼마나 빠르고 혁신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의 현 전기 자동차 엔지니어링 수준 자체가 다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혁신적이라는 말은 먼저 생산 라인 구현 시작 단계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을까요? 독일 등 유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선도적인 생산 라인을 구축했던 독일이 혁신적이지 않은 것이라기보다 길을 잃은 겁니다. 디지털 마인드의 결핍으로 나오는 현상이죠.
이는 기사를 조금만 찾아봐도 독일이 시장에 대응하는 속도와 혁신 집중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독일 공영방송 ZDF는 2023년 9월 25일 유럽은 얼마나 중국 전기 자동차에 뒤처져 있나라는 방송을 내보내면서 혼란스러운이라는 말로 독일 자동차 업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라고 지적하며 유일하게 중국에 대응하고 있는 테슬라를 보라고 말합니다. 매체는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복합성에 질식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복합성은 복합적인 생산 라인, 즉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까지 바뀌어왔던 독일의 생산 라인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독일은 내연기관 자동차 시절 계속해서 다품종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 자동차 생산 라인을 가보면 일부 셀 라인으로 되어 있고 홀류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한 라인에서 다른 여러 종류의 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스타일로 전기차도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방송은 중국과 같이 위협적인 미국의 이 경쟁사는 가능한 적은 모델로 대량 생산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비용 관리가 아니라 한 모델로 생산 라인을 단순하게 하고 제품의 혁신을 집중하는 생산 방식입니다. 즉 전기 자동차 경쟁 초입 시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여러 브랜드와 여러 종류의 자동차가 아닌 우선 혁신 있는 자동차를 보고 싶어 하는데, 이런 니즈를 독일이 잘 파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 같은 것이죠. 새로 나온 스마트폰에 어떤 기능이 탑재되었냐가 관심이지 여러 종류의 스마트폰 다양성을 한 브랜드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고의 방식이 바로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산물이기도 한데요. 독일 자동차 생산 라인은 이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자동차 엠블럼을 다는지 마는지까지 독일은 소비자의 요구를 생산 라인에 반영할 정도입니다. 이런 방식을 보면 독일이 어리석다 생각하시겠지만 한편 정말 대단하기도 한 겁니다. 독일이 착각에 빠질만 하죠. 산업 4.0, 즉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을 외쳐 전 세계로 그 패러다임을 전파했을 때 스마트 팩토리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었습니다. 독일은 아직도 이 부분을 고집하고 있는 건데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구현하려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맞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고객의 개인 니즈를 존중한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타고 다니는 그런 차보다 나만의 차를 타고 싶은 거죠. 하지만 전기 자동차 시대가 일반화되면 지금 독일이 구현하려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지만요, 전기 자동차처럼 경쟁 초입기에 있는 제품은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 2년마다 새로운 혁신 기능을 기다리는 시장의 요구가 지배하는 곳에서도 분명 다를 겁니다. 그러니 이런 복합성을 고집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혁신을 한 제품에만 집중하라는 얘기를 지금 방송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제품의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과 기술 혁신 속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곳이 바로 전기 자동차 시장인데요. 이 부분이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관점으로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자동차 업계가 혼란스러워한다는 표현을 방송을 쓰고 있는 겁니다. 즉 독일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 강국에서 디지털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나오는 과도기에 나오는 문제들인데요. 이렇게 독일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중국의 성장이 너무 빠른 것이 독일에는 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일 수 있지만 잘 보시면 재밌는 점이 하나 나옵니다. 미국, 중국, 한국 모두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인데요. 하나같이 모두 막강한 스마트폰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즉 스마트폰 생태계가 전기차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암흑같이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는 성공한 기업들, 특히 중국을 따라가며 빠르게 추격하면 되는 일이죠. 디지털 시대의 빠른 추격,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설계는 그 어느 때보다 쉽습니다. 독일 산업이 이 정도로 대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따라만 하기에 너무나 치열해진 가격 경쟁 구조입니다.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 없다는데 후발주자 독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독일 자동차 산업의 지금의 문제는 바로 혁신과 가격입니다. 혁신에 뒤진 독일 전기 자동차가 추격해야 하는 입장에 가격마저 경쟁력이 없는 이중고 앞에 지금 독일 자동차 산업이 서 있는 건데요. 독일 유력 주간지 디자이트가 2024년 4월 17일 중국 전기 자동차 더욱 혁신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기사는 그 어떤 전기 자동차도 테슬라만큼 혁신적인 기업은 없다. 그러나 중국산 전기 자동차들은 추격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낮은 가격으로 공략하고 있다 전하며 중국산 전기차의 성장이 매섭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는 경쟁 업체들에게 이중 도전을 뜻한다 강조하며 기사를 시작합니다. 이 이중 도전이라는 의미는 위에서 말씀드린 혁신과 가격을 뜻합니다. 문제는 이 이중고를 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현실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전기차 생태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독일 언론들이 과연 독일이 경쟁자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기도 합니다. 독일 국영방송 ARD는 2024년 4월 25일 신속한 추격 가능은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전기 자동차의 영향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까지 밀려오고 있음도 전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자동차 시장은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독일 자동차는 중국에 심히 의존적이다며 지난해 전 세계 7,5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고 그중 3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중국 업체 비야디가 폭스바겐으로부터 왕자의 자리를 빼앗았다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수준은 어나더 레벨 수준 자체가 다르다 강조하며 작년 2023년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 630만 대가 판매됐다. 이에 반해 독일에서는 52만 4천 대의 새 전기 자동차가 신규 등록되었다 보도합니다. 즉 이미 규모의 경제에서 독일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 업체에게 수익을 보장할 중국 시장 규모 잠재 능력입니다. 매체는 중국은 독일에 비해 인구가 17배 이상 많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숫자가 유럽이나 미국 인구보다 많은 숫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 업체가 중국 시장을 뺏어오지 못하는 이상 중국 기업들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방송은 CAR 독일 센터 오토모티브 리서치 소속 유명 자동차 컨설턴트인 스테판 브라찰의 말을 인용 독일은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의 역동성을 무시했었다며 독일 업체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기업들의 혁신 및 판매 능력에 대해 놀라운 경험을 했고 추월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계속해서 중국은 비야디가 지배하고 있고 중국 시장 탑 20위 안에 드는 자동차 업체는 테슬라가 유일하다. 탑 10위권 안에 드는 독일 전기차 브랜드는 하나도 없다 밝히며 중국 시장은 이미 중국 업체가 독식하고 있음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생산 노하우부터 규모의 경제까지 이제 중국 업체의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를 돌파할 선 탁월한 가격 전략뿐입니다. 그러나 방송은 중국 자동차협회는 가격뿐만이 아니라 혁신 면에서도 유럽 시장에서 자신들의 자동차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설명하며 독일 업체들은 이제 그 가격만큼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CAR 소속 스테판 브레첼 컨설턴트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는 중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독일 기업들은 조속히 가격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조언하며 특히 적정한 가격 범주 내에서 독일 전기차 포지션은 아주 좋지 않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중국 전기차를 보면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인데 독일 차는 전기차에 혁신도 없는 타고 비싸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국영방송 ZDF는 왜 독일 전기차의 사업 생태계가 중국에게 밀렸는지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매체는 프라운호퍼 연구소 틸 근한 연구원의 말을 인용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내연기관 자동차의 기술적 우위가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전하며 오랫동안 특히 독일 업체는 모든 것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뮌헨 기술공대 마쿠스 링캄프 교수의 말을 인용 유럽이 잠자고 있었던 동안 중국은 전기 자동차 분야에 거대한 투자를 해왔고 수많은 생산 라인을 세워왔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체는 배터리가 전기차 생태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입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독일 전기차에는 배터리 생태계가 없기 때문이죠. 방송은 원칙적으로 배터리가 생산되는 곳에 자동차가 생산되어야 한다 설명하며 배터리 후방 산업이 필수임을 강조합니다. 매체는 그 이유에 대해 전기차 배터리 운송은 배터리 가격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작업이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차 배터리 운송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특히 외부 충격 시 화재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는 화물 운송 과정이 아주 까다롭죠. 그래서 국제해상 위험물 운송 규칙에서 위험물 최고 등급 9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를 내장 용기에 포장하고 합선 위험도 고려해야 하며 포장 후 충격 시험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운송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또한 적시 생산에 따라 공급을 제때 하기 위해 비행 운송을 택해야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배터리 운송은 기술적으로 안전사항을 까다롭게 요구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적시 생산, 지트 생산을 해서 비용을 줄이려면 배터리 생산업체와 자동차 생산업체가 근거리에 있을수록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매체는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가 선박 이송 중 화재 위험이 있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번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보험 비용 등 전체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소비자가 있는 곳에 생산 기지가 있어야 하고 배터리 역시 그 로컬에서 공급받는 것이 비용 관리 측면에서 가장 좋다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 중국에 독일 전기 자동차 생산란이 없는 것은 결국 중국 전기차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매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이 중국에 밀리는 것은 바로 전기 자동차 생태계입니다. 디지털 마인드부터 해서 배터리까지 혁신 상품을 전기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게 하는 생태계에서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택한 방법이 중국 생태계로 생산지를 옮기는 겁니다. 최근 독일 자동차 업계들이 디지털 중국과 피를 섞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리기도 합니다. 이제 자체 산업 생태계가 중국 전기차에 밀리니 중국 전기차 생태계로 들어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7월 7억 달러를 투자해 샤오펑 지분 5%를 사들이고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고요. 아우디 역시 중국 상하이 자동차 그룹과 손잡고 커넥티드 전기차 개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독일 본국이 아닌 중국에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큰 건데요. 바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이제 독일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중국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30년 전만 해도 자동차 생산 능력이 없던 중국이 독일 업체들과 합작하고 역설계를 통해 기술을 습득했는데 이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과의 동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전세가 완전 역전된 것이고 이제 독일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미 중국에게 뒤처진 독일 전기 자동차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